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로서 20세기의 10대 지도자에 꼽혀야 될 분입니다. 최단 시간 내에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위인이죠. 이승만 대통령과 더불어. 그러나 이분이 실패한 면이 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했으므로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국민들 속에서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에서 실패하면은 건국 대통령도 근대화 대통령도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치를 제대로 세운다면은 그 업적에서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정계 과정에 따라서는 통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로 다시 기억을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정기 13권을 썼습니다만은 가장 주력해서 쓴 부분은 그분의 마지막입니다. 10월 26일의 일입니다. 10월 26일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이날 일어난 일로 한국 현대사 70년 중에서 30년이 결정됐습니다. 18년간의 박정희 대통령 통치가 끝나고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이 등장함으로써 한 3년이 더 이어집니다. 한 권력이 죽고 또 다른 권력이 태동하는 그 순간이 바로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을 결정한 거죠. 가장 중요한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정기를 쓸 때 여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11.6 사건에 관한 한 제가 쓴 기록을 능가하는 자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에도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지금 이 순간 머리를 스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쯤 궁정동 안가식당에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 각하, 이 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그동안 침울하게 가만히 있던 김재규가 병력과 같이 소리친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의 고향 선배이기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끔찍이 아꼈던 부하였고 김재규도 박정희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여기 바로 정치의 실패가 딱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화두를 꺼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소리를 지르더니 차지철을 먼저 쏘았습니다. 차지철 경호실장은 그때 권총을 차고 오지 않았어요. 팔에
총탄을 맞으니까 응급결에 실내 화장실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 박정희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한 번 더 쏘려고 했는데 권총이 고장났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김계원 비서실장도 옆에 있다가 같이 따라 나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박정희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곁에 있던 두 여인, 심수봉, 신재순 두 여인이 대통령의 등에서 샘솟듯 하는 피를 막는다고 손바닥으로 덮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냇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란 이 김재규의 울분에 찬 말은 그 뜻이 뭐냐? 차지철 경호실장의 안하무인적 월권을 방치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격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나타낸 겁니다. 차지철은 대위 출신이고 김재규는 중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경호실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군선배인 김재규를 모욕 주고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박정희가 이를 방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김재규는 차지철에 대한 감정이 박정희에 대한 섭섭한 감정으로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도 정치의 실패로 예기치 않은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죠. 정치의 본질은 권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권력부 핵심의 단결입니다. 1979년에 김명삼의 신민당이 대여 투쟁을 강화하는 가운데 박정희의 차지철 편에는 지휘부를 균열시켰습니다. 여기에 부마 사태라는 외부 충격이 가해지니 균열은 커지고 감정 문제로 폭발해가지고 18년 박정희 정권이 몇 발의 총성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념은 전략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념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념의 바닥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 바로 11.6 사건이었습니다. 감정이 큰 힘을 발휘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누구한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럽 사람들, 이 비교적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 이성적이죠. 그런 감정에 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정치는 감정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제원 편애에 침묵하고는 있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라는 울분이 쌓이고 있지 않은지 주의를 요한다 이겁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무원의 당내 경선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기면 징역 5년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2018년 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내 공천에 관여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해가지고 징역 2년형을 받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 작은 사람이 권력의 모자를 쓰면은 눈을 가려 자신의 행동을 법적 잣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편이고 장제원을 시켜서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하니까 우리가 좀 무리를 해도 누가 우리에게 손을 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폭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수사가 들어가면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이런 지뢰밭이 하나 지금 깔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세 번째 정치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의 무리한 청와대 이전으로 보수가 이탈해가지고 지지율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난해 7월부터 한 석 달 동안 이준석 밀어내기로 당내가 혼란에 휩싸이니까 젊은 층이 지지를 철회해가지고 이번에는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노총의 파업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을 시켜가지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무리를 하니 2019년 광화문 광장의 투사, 여전사죠. 나경원 전 의원까지 반윤 우두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48명의 초선 의원들이 무슨 김정은을 규탄하듯이 김정은 규탄할 때보다 훨씬 더 감정적인 표현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 권력이 무서워서 다 따라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무엇인가 감정이 어디 있어요? 쌓이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쌓인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정치의 80%는 감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장제원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한 그 누군가가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라고 소리친다면 어떻게 됩니까? 법치, 경제, 안보에 성공해도 정치에 실패하면은 모든 게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각하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잘 되겠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그 누군가는 국민의힘 당원일 수도 있고 일반 국민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번 당내 경선에서 김기현 의원이 떨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치를 잘해도 정치에 실패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이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